1월 내내 급격한 반등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다소간의 조정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3,000달러를 일시 반납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월간 기준으로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는 23,400달러 돌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2,436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반등해 줄지 여부가 25,000달러 랠리를 가로지르는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5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43%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월 2일 24,255달러를 기록한 뒤에 점진적인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건 단기 트레이더들이 차익 매물을 던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22,800달러에서 22,292달러 사이 강력한 지지대에 접근하고 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2,436달러에 위치하고 있어서 황소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RSI도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황소들이 우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이 반등할 경우 25,000달러 랠리 시도가 벌어질 수 있다. 다만 지지라인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더 큰 하락이 시작될 수 있는데 처음에는 21,48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19,572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의미를 분석했는데 21,700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후퇴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22,300달러에서 22,700달러 구간은 낮은 수준의 조정을 23,300달러 위로에 돌파하는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조정은 상대적으로 얕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에 40% 급등 랠리를 펼친 것과 비교했을 때 조정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한 분석을 제시했는데 비트코인이 23,400달러 저항선을 리테스트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주 주간 종가 마감을 이 위에서 해준다라면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상황을 보면 이 구간에 대한 저항 돌파 실패 이후에 더 깊은 하락세를 확인했고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 19,800달러 부근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 돌파 리테스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간 차트로 보나 월간 차트로 보나 23,400달러 돌파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만약 비트코인이 이전에 평행 채널 안에서 보여줬던 흐름을 이번에도 보여준다라면 비트코인은 평행 채널 상단 저항을 뚫어낸 뒤에 포물선형 랠리를 펼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25년 후반기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근처까지 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항상 반감기 이듬해에 전고점을 찍었다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소 막무가내 느낌이 날 정도로 적극적인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이미 반전 돌파 패턴이 확인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랠리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왼쪽 빨간 박스가 2021년 11월 전고점 이후에 1년 넘게 지속됐던 약세장의 상황을 보여주고 이후에 작년 11월 FTX 뽀글이 사태부터 1월 급등 랠리까지의 상황이 삼각수렴 패턴 상단 저항 돌파를 통해 반전 랠리가 확인됐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포물선형의 급등 랠리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올해 상반기에 8만 달러 도달 가능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 만약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면 이건 뭐 대박 상황이 아닐까. 다소 막무가내 분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은 뭐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증시가 2월 들어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상황이 활황을 보인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고용보고서 충격으로 인해 연준이 더 오래 금리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고 연내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업률은 무려 64년 최저치를 확인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점이 확인되며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완전히 찬물이 끼얹어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레딧 스위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레미 슈와츠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려면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실현돼야 하는데 심각한 경기 침체 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 이것 중 하나가 나와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 가능성은 더더욱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고 그래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좀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금리 인상 중단 이런 소식만 나와줘도 다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시세적인 흐름이 역시 어려운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지만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 주변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꽤나 전폭적인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기업인 드비어그룹이 최근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12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자산을 보유한 고객들 이 가운데 82%가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갑부들은 암호화폐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무관리자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나이젤 그린 CEO는 고객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돈의 미래라고 인식하고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냈습니다. 갑부들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괜히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말의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재미있는 자기 고백식의 발언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라디오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은 국민의 돈, 피플스 머니다 이런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이다. 부동산은 더 이상 주요 이슈가 아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 일찍 매입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재무부가 2030년까지 디지털 파운드화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점 이걸 밝혔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영란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에서 디지털 파운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리플 홀더들에게는 조금 더 의미부여 해석이 가능한데 2021년 디지털 파운드 CBDC 추진을 위해서 설립된 독립 포럼 단체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이 CBDC 관련 기술 자문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플은 지난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라이센스 취득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영국 정부를 대상으로 규제와 관련된 제안을 담은 백서까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백서를 통해서 리플사는 암호화폐 산업을 특성에 따라서 구별해서 맞춤형 규제를 해야 하고 암호화폐 업계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업계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백서까지 발행하면서 영국 정부에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국의 총리 리시 수낙이 암호화폐 업계를 향해서 대놓고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미래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돌파구가 필요한 전통 금융 강국 영국의 이 같은 변화된 모습은 여러모로 생각거리들도 많이 안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0.42달러 저항 돌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가 꽤나 현실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XRP는 0.42달러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월 9일 전까지 여길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0.3602달러까지 조정받는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다. 나는 여전히 XRP가 3월에 저항 라인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이번에 저항을 맞고 빠지면 0.36달러 부근으로 후퇴할 수 있고 한 번 더 저항을 맞으면 0.34달러 아래 이 지지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3월로 넘어가면서 상단 저항을 뚫고 4월 전에 0.55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XRP 강세론자로 꼽히고 있는 크립토 불의 경우에는 6월까지 XRP가 23.8달러 랠리를 벌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15년부터 작용해온 장기 지지라인과 2021년 고점 이후 이 상단 저항 라인이 삼각 수렴 패턴을 아주 크게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상단 저항 돌파가 벌어질 경우에 2017년 돌파 상승 폭만큼 랠리를 벌일 수 있고 이럴 경우에 23.8달러 도달이 가능하다. 이런 아주 전폭적인 상황을 차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다 정도의 분석일 수 있겠지만 만약 상반기에 리플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런 상황 현실화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리플 커뮤니티가 참 뜨겁습니다. 다름 아닌 LBRY 사건과 관련한 재판정 내부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짚어봤듯이 LBRY 사건 담당 판사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판사의 판단 멘트에 대해서 SEC가 인정했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게 SEC가 직접 발표한 게 아니라 당시 법정에 있었던 LBI 사건 관계자의 멘트라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다소의 과장이 어느 정도는 섞일 수는 있어도 방향성 자체는 사실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양반은 다름 아닌 존 디튼 변호사였는데 이 양반은 LBRY 사건에서도 법정 증언자 아미스로 참여해서 판사에게 2차 시장 판매 토큰은 증권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피력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진영을 지지하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존 디튼을 칭찬하면서 이번 사건 재판에서 처음 등장했던 단어는 SEC가 LBC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SEC가 진짜 이걸 시인했다라면 이건 사실 리플 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플 커뮤니티에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안팎에서 아주 재미나고 의미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 포모페이가 리플 ODL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모페이 CEO가 나름의 의미 있는 소감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리플 ODL을 활용해서 자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는 유로와 미국 달러에 대한 글로벌 송금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변화해가는 상황, 이 과정에서 XRP와 리플 ODL의 역할, 이런 것들이 바꿔갈 또 돈의 미래, 여러 포인트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돈의 미래, 돈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슈가 돈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중앙화된 은행이나 거래소에 내 돈을 맡겨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돈을 관리하는 탈중앙화의 컨셉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FTX 사태 이후에 내 코인은 내가 관리하는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도 역시 크게 높아졌는데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